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오늘 9,000포인트를 돌파하고 9,100포인트 선까지 터치했던 하루. 이젠 정말 1만 피가 머지 않은 걸까요? 반도체가 끌어올린 오늘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약 2,300여 개가 되는 날,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삼성전기만 편애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세 종목 보유자분들 아니시라면 오늘 특히나 포모 현상이 더 극심했을 하루였을 겁니다. HBM4E 샘플 공급 소식과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가 많으며 SK하이닉스는 어제 250만 닉스를 달성, 오늘은 270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주말 사이 JP모건이 목표가를 240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오늘 장에서는 227만 원을 상회했습니다. 또한 FOMC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비둘기파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후 국채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었고 7월 금리 인상 확률도 올랐습니다. 이에 코스닥 바이오, 2차전지, 또 성장주 투심이 일제히 훼손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이 매파적이든 환율이 1,520원 위에 있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에 대한 투심은 굳건하기만 한 모습입니다. 60만 전자, 400만 닉스의 이 현실화는 정말 시간 문제인 걸까요? 잠시 후 정말 내어주지 않고 반도체만 가는 시장, 전문가님과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최병권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김은서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상 처음으로 9,000피를 돌파한 건데요. AI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과 미국 반도체 업종 강세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56% 오르면서 9,063선에서 종가 형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9,000피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3%대 밀리면서 1,00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애플의 팀 쿡 CEO가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2,77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3,754억 원과 7,779억 원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놨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924억 원어치의 물량을 담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24억 원과 2,647억 원을 매도하는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안정과 국제유가 하락 등 거시경제적인 부분이 안정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6.51% 상승하면서 268만 5천 원 선에서 장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이 부각된 데다 차세대 HBM4E 샘플 공급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5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매수세에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220만 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I 서버용 MLCC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는 MLCC 반도체 기판 사업 모두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한양증권입니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와 JTBC 관련 익스포저 회수 기대감에 힘입어 3%대 상승하며 28,80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최근 중앙그룹 관련 자산에서 100억 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연말까지 익스포저의 87% 수준인 731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관련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 속에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하루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최근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과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주식의 캐스터 김은서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코스피가 가보지 않은 이 역사를 새롭게 오늘 9,000피를 썼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종목 수가 90% 이상인 이 체감 증시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또 코스닥 보면 2%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제가 지난 방송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방송이 끝나고 이제 그 히든 종목을 공개할 때 원래 이제 공개하려고 했던 종목은 미래에셋 생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날 해필이면 공교롭게도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게 그걸 또 소개를 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이제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러지하고 그다음에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러지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어차피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스퀘어 요 세 종목만 올라간다. 그리고 만약에 10,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어차피 이 종목들이 안 가고서는 10,000포인트를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을 때 보면은 내릴 때는 전 종목이 다 내려요. 그러다가 반등 나올 때는 요 종목들만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스퀘어를 끼지 않고는 지금의 주식시장을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30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SK 스퀘어도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이제 125만 원, 120만 원, 그리고 130만 원까지 이거 꼭 편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을 선뜻 사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나마 사기 쉬운 게 단일 종목 레버러지니까 이거라도 어쨌든 조정 시 사가지고 단타 수익이라도 한번 노려봐라. 어쨌든 길게 가져가실 것 같으면 들고 가지만은 그걸 지금 그 꼭대기에서 그렇게 비싼 가격 한 주당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그 가격을 주고 사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이거라도 꼭 사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장이 상승할 때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게 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가 좀 바뀌어야 개인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야,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것 같고요. 어차피 시장이 만약에 10,000포인트를 찍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 종목의 힘이 아니면 못 올라가는 상황,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지금 유가도 이제 내립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국 오다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 지각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유가가 내리니까 지금 차가 얼마나 많이 도로에 나와 있는지 제가 원래 걸리는 시간에 1.5배에서 2배 가까이 걸려서 지금 억지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유가가 내리면서 경기 자체도 회복세를 또 보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과열권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그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을 ETF를 사든 뭘 하든 간에 좀 편입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ETF 요즘 단일 종목 내 ETF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종목들은 세금이 어떻게 되고 또 과연 세금을 내는지, 그다음에 또 배당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갖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T 투톱만 가능 시장이다 보니까 또 레버리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또 FMC 회의 이 워시발 매파 충격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코스닥이 더 먹구름이 낀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닥 이 반등이 여전히 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코스닥 시장이 제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했던 게 뭐냐면은 시장에 너무 많은 상장 종목을 상장을 시킨다. 요즘은 좀 뜸해졌죠. 왜냐하면은 돈이 안 몰린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업 가치가 좋고 좀 수익성이 좋은 이런 기업들을 우량 기업들을 자꾸 상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슨 기술 특례 상장이니 신성장 기업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 기업들을 상장시켜서 한 10개가 상장을 하면은 그중에 한두 개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코스닥 시장에 그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매수 자금도 몰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그 상태에다가 지금 대형주들이 탑 클래스를 찍으면서 뭐 개별주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코스닥 시장의 소외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도는 글쎄요, 거래소가 완전히 꺾어져서 추세가 접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코스닥 시장의 매수가 금방 몰리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 이쪽에 대형주들 그런 쪽을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5월부터 6월까지 지금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내려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러면은 그 내린 이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을 그나마 노려보시는 게 지금은 유일한 대안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소형주들은 지금 당장 매수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이 반등을 기대하며 진입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대형주에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커뮤니티 방 내에서 시황에 맞게 더 탄탄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볼 텐데요.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업종 그리고 섹터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았던 업종을 토대로 메인 요리를 해볼 예정인데요. 또 그 안에 섹터, 세부 섹터로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가장 주목해봐야 할 최선 후주가 추려지니까요.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고 제가 메인 요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의 메인 요리 3가지가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종전,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네, 오늘은 배경화면으로 쫄면이 나왔네요. 쫄면이에요? 전문가님. 저는 비빔밥인 줄 알았는데. 네. 밥은 아니고 아, 쫄면이구나. 네, 면 네네. 같아 보여요. 야, 저거 맛있죠? 네, 옛날에 참 맛있어 많이 보이네요. 먹었습니다.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이라.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재료도 그 저 쫄면처럼 톡톡 쏘는 맛이 강한 그런 아주 매콤한 그런 맛을 갖고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세 재료를 다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저 종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그 조정 이후에 지금 매수가 딱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톡톡 쏘는 쫄면처럼 AI 반도체, 종전, 신재생 에너지 모두 생존으로 한번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타이저로 넘어가 볼 텐데요. AI 반도체 내에서는 MLCC, 또 최근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MLCC 쪽 엄청나게 강했죠.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 제외하고 나면은 오늘 강세 보였던 건 MLCC밖에 없었어요. 그 배경에는 뭐 대충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역시 AI 반도체하고 AI 서버 때문입니다. 특히 AI 서버의 이 MLCC 쪽이 이 MLCC가 거의 한 개당 수만 개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서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력이 그 뒷받침을 못 해줄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데는 각 AI 업체들 간의 경쟁에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를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조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AI 업체들하고 이 학습 속도를 경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학습 속도를 늘리려면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 이런 게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도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까지 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MLCC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이 MLCC 업체들이 제일 많이 수익을 봤던 거는 전장 쪽이거든요. 전기차라든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콘덴서 제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익의 주원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주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AI 서버에 들어가는 그 MLCC가 지금 시장에서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주요 수익원이 됐다, 캐시카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강세를 보이는 상태니까 이쪽은 어떻게든 편입을 노리셔야 되는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MLCC 수요도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킥 종목에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 또 종전 업종 내에서는 재건 수요 쪽을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재건 기대감에 이제 또 치솟다가 네.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도 보여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은 신중해야 할 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지금 그 재건 쪽이 이제 뭐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순 기대감만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은 그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그 벤스 부통령이 오늘 발표를 하기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그 전후에 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맹국들한테 이 자금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 따라서 그걸 발표하는 그 어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뉘앙스는 니네들이 전쟁을 하고 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해? 최대 400억 달러를 얘기하거든요. 400억 달러를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해? 이런 식의 기사 보도가 있었지만은 사실관계를 조금만 더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뭐 미국과의 관계가 좋고 나쁘고 뭐 감정적으로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은 그 전후에 거기에 재건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우리 동맹국들의 건설 회사나 업체들을 투자 형태로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다 부서졌으니까 니네들이 투자해가지고 여기 지어주고 돈 벌어 나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무작정 공짜로 바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나 또 국내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 또 특히 중동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 가서 건설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건설업계, 특히 건설업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설업계 쪽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동 쪽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개발이 되고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생기면은 이 원전 관련주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건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가능성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급이 좀 빨리 들어왔고 오늘 비록 하락이 좀 강했지만은 흐름은 분명히 변화를 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흐름은 변하는 모습을 포착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킥 종목에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업종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 업종입니다. 또 그 안에서 최근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풍력 쪽이 또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 어떤 쪽일지요? 자, 풍력은 사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풍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형태의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이 법안이 사실은 풍력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일으켰었어요. 왜냐?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걸 왜 법적으로 막냐? 이런 식의 논리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에 대해서 연방 법원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행정 명령이나 이런 것들로 투자를 못하게 막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풍력 업체들이나 풍력 산업 쪽에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의견이 계속 맞으니까 우리 항소할 거야 했는데 지금 전후 어떤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또 분위기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투자를 못하게 막는 거는 위헌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좀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풍력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거쳤다가 지금 회복세를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다시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고 오늘도 하락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은 바닥을 터냈다는 의미,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 지금 풍력 업종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총리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풍력 업체에 대한 아니면 풍력 산업에 대한 지원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정비 뭐 이런 것들 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기회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자라는 언급 들어봤고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시황에 맞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킥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킥 종목 그렇다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MLCC 관련해서 사막 콘텐서가 되겠고요. 또 풍력 재건 수요 관련해서 대우건설, 또 풍력 관련해서 SK 오션플랜트가 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부터 판단 내려주시죠. 오늘 뭐 24% 넘게 폭등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사막 콘덴서 굉장히 강했죠. 사실 어젯밤에도 야 이거 전고점 잘하면 뚫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커뮤니티 방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이 종목이 굉장히 빨라요. 사실 그 전에 오를 때도 굉장히 빨랐는데 지금 전고점을 또 넘어갔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강세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커뮤니티 방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종목 그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움직입니다. 요거는 왜 안 움직일까요? 요것도 MLCC 쪽인데 왜 움직임이 적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종목 간의 덩치 차이 그리고 수급 차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종목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둔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회복 속도가 빠른다든지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이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 MLCC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벼운 축에 속하는 편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5월 중순에 올라올 때도 굉장히 빠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지금 회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말에 고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나오네요. 보시면은 여기서 고점을 딱 찍었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거의 한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빨리 회복세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시장 회복세가 빠르다라는 의미가 되겠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다시 강하게 내리면은 또 한번 투자를 노려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눌림목을 우리가 네.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 높은 자리를 내가 살려니까 참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샀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종목은 시장에 지금 관심을 최고로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진 않아요. 내려와도 또 저가 매수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수가 들어올 때의 상승 강도 이런 것들을 봐서 이거 내가 지금 타이밍을 잡았던 게 조금 고점 같네 해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반등의 강도를 생각한다면은 또 추가 돌파가 얼마나 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체크하시면서 좀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커뮤니티 방에서도 SK 스퀘어를 말씀드릴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종목이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종목 가격이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두세 달만 지나서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띄우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차트 보시면은 4월 초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한 45만 원 요 정도 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종목이 120만 원을 넘어서 13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여기가 사실 사시는 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이 저렇게 많이 올라 있어서 사시기가 힘든 거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은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어차피 시장 쪽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 쪽에 베팅을 할 것 같으면은 시가총액 3위 종목인 이 종목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하락을 해서 이 종목이 손해를 줄 것 같으면은 반등을 기다렸다가 그 반등이 전고점을 못 뚫으면 그때 가서 매도해도 충분히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으니까 우리 이제 속된 표현으로 전사의 심장을 갖고 있으면은 한번 들이대봐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주가는 170만 원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3배로 오른 자리에서 또 오르는 거 보면은 이 시장에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거고 매수가 몰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사막 콘덴서도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또 한번 조정을 거치면은 조금씩이라도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업이고 최근 시장에서 매수가 몰리는 기업이란 걸 안다면 약간의 대담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한 진입 타점과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킥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전문가님이 수익 실현 굉장히 크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대우건설. 560%나 했죠. 무려 560%로 수익 실현하셨던 종목인데 최근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서 이때가 또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좀 거칠 때는 이제 더 이상 거래 안 합니다 했는데 또 이게 또 급등을 하니까 또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급등하는 것도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이란이 종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건설 수요나 아니면은 원전 수요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죽어가는 종목의 또 목숨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그 대응은 매수가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대응을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라도 대응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건 쪽에 종목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매수가 들어오는 속도를 보면은 이쪽이 제일 빠른 것 같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원전 쪽 그리고 또 건설주들 이런 걸 한번 노려보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킥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틀 연속 그래도 꽤나 크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도 사실 기업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매수가 안 몰리고 반도체 쪽으로만 매수가 다 몰려버리다 보니까 한 2달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뭐 국내 정책도 일단 해상 부유 풍력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좀 많이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지원책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풍력 발전 이제는 연안 풍력보다는 깊은 심해에다가 심는 그러니까 석유 시추선처럼 띄워서 거기에서 발전을 하는 해상 부유 풍력이 대세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해상 부유 풍력의 그 부유체 밑에 기둥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떠 있을 수 있는 오뚜기 같은 부분, 그것들을 주로 제작하기 때문에 해상 부유 풍력에 특화가 돼 있고 거기에 실적을 제일 많이 내놓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조정 주는 타이밍, 재투자를 노리신다면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K 오션플랜트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최병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사실 이 종목은 키워드를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선 그림으로만 봐도 바로 아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건 뭐 차트만 봐도 바로 알 것 같고요. 아마 주식 처음 하시는 초보자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면 분명히 알 것 같은데요. 뭐 힌트 혹시 있습니까? 힌트 뭐? 없습니다. 아, 바로 없어요? 맞춰주시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네요. 네. 자, 일단 신고가를 치고 있고 지금 가격이 273만 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딱 정해져 있죠. SK 하이닉스죠. 네, SK 하이닉스 정답입니다. HBM4 샘플 공급 소식과 또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 네. 기대감에 정말 이 고점이 어딘지 모를 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목표가를 정해놓기도 뭐한 그래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흑백 판단 내리지 않아도 될 것 뭐 같지만 한번 내려주시죠. 예, 일단은 뭐 예, 이거 드는 게 뭐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일단은 100입니다. 100이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대의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 거 주주들하고 나누겠다. 그리고 또 앞서서도 이제 삼성 노조의 파업도 이 SK 하이닉스에서 영업이익을 10%를 나눠주는 바람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때 그걸 갖다가 돌려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문화가 대부분 보면 테마주나 아니면 단기 투기성 대응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뭐 배당을 받고 또 저축하듯이 주식을 계속 매년 사들이고 이런 식의 투자 문화가 미국에서나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나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주주를 위한 행보를 보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물론 단기간의 목표가 얼마 찍을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회사가 이대로만 간다면은 중장기적인 몇 년에 걸친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주들도 한 번에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요번에 보너스 받으면은 그걸로 한 주 살 거야. 그리고 또 월급 타가지고 보너스 나오면은 또 한 주 살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저축하듯이 미래를 보고 아니면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우리 자녀한테 물려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중장기 투자가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100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죠. 이 종목 차트 정말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막 있는데 내려가네요. 네, 아주 아픈 주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힌트가 네, 아주 아픈 많이 주가인가요? 아프네요. 많이 네. 아프네요. 그 아주 아프다 그러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스페이스X와 관련된 주식 같아요. 그래서 아주 IB 투자가 이 종목의 이름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IB 투자 정답입니다. 네. 뭐 스페이스X 관련해서 아주 IB 투자, 미래에셋증권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망감 느끼셨을 맞습니다.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야. 흑백 판단 먼저 내려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커뮤니티 방에서.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사실 주가가 오를 땐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월 달 중순경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이때 주식을 갖고 있던 임원이 이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원래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몇 주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임원이 주식을 팔았다? 그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보다도 이 주가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몇 주를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임원이 돈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더 들고 가는데 파는 거 보면은 이거 별로 몇 주 없는갑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급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내리막을 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또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방송 종료 후에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지난 시간에 네.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 종목 생존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고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정말 반도체만 저도 황당해요. 가는 시장이지만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그날 방송 제목을 뭐로 붙였냐면은 반도체 그냥 올인해라. 그리고 본주를 못 사겠으면 이거라도 사라 해서 말씀드렸던 게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로 종목 레버리지였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진짜 저 종목 안 샀으면 그리고 또 중간에 뭐 단타라도 안 쳤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런 ETF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세금은 내나요, 안 내나요? 그리고 어떻게 또 이게 뭐 소득으로 잡힙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시간에 앞서서 오늘 수익률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대우건설은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거니까 아까 잠깐 방송할 때 보시면은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또 매수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또 매수가 들어오면은 제가 여기 업데이트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률에서 좀 특이할 점이 뭐냐면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사실 그동안 이제 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익률이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조정을 거쳐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은 다시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가가 100만 원을 넘기려고 하거든요. 이게 종전이 됐으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도리어 내려야 정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만드냐면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어 무기를 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종전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그게 휴전입니다. 사실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이 언제든지 미사일을 또 날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트집을 잡아서 미사일을 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걸프 안에 있는 국가들은 어쨌든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휴전이 됐기 때문에 이 요격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유일한 경쟁자인데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회사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단점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보다 생산량이 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달리 얘기를 하면은 이 회사는 이제 신생 회사입니다. 이제 이번에 실전 테스트를 거쳤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금 개발된 지가 거의 50년 가까이 되면은 신뢰성을 갖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근데 그 회사하고 단순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생산량이 절반이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산량은 공장을 증설해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ETF 얘기 좀 할게요. ETF 보시면은 세금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은 ETF 팔면은 세금 낸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낸다라는 분도 있고 상당히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은 ETF를 굉장히 많이 거래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 2차 전지 업종, 신재생에너지 업종 이런 식으로 업종을 투자하고 싶으실 때도 ETF를 많이 사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 있고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단일 종목 레버러지 요즘 단타 거래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금 나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ETF는 크게 주식형 ETF가 있고 기타 ETF가 있어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매도 시에 우리 일반 주식은 팔면은 0.3%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얘들은 세금이 없어요. 야, 이거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 하면은 그것도 주식형 ETF는 안 내요. 비과세예요. 다만 이제 기타 ETF 여기에는 주로 이제 해외 주식이나 아니면은 또 채권 그리고 원자재 아니면은 이 배율을 크게 키우는 레버러지 같은 경우에는 기타 ETF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배당을 받거나 이럴 때도 이제 역시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 그거는 주식형도 똑같고 기타 ETF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뒤로 넘겨 볼게요. 자,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일단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코덱스 200이라든가 아니면 타이거 뭐 탑10 이런 것들은 거래 세금도 없고 그다음에 차익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야, 요거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꿀입니다. 꿀. 수익은 낼 수 있어도 세금을 안 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이제 기타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추종한다든가 아니면은 요즘은 좀 뜸합니다. 그렇지만은
금을 투자하는 ETF라든가 뭐 채권을 투자하는 ETF라든가 아니면 인버스, 레버러지 같은 이런 좀 특수한 변화를 주는 ETF 같은 경우에는 기타 ETF로 분류가 돼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차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15만 4천 원, 15.4%니까 15만 4천 원을 원천 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이 입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형 ETF나 기타 ETF 동일하게 만약에 연말에 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줬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15.4%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은행 이자를 받고 그다음에 개별 주식도 배당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이거는 금융소득으로 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율 최저 6.6%에서 최고 49.5%까지. 야, 세금 많이 냅니다. 돈 많이 벌면은요, 세금 엄청나게 내요. 사실 이번에 하이닉스 있죠. 성과금도 6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금이 49.5%예요. 실제로는 얼마 받는 게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세금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세라든지 또 그다음에 면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일반 주식 계좌 거래보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ISA라는 게 있어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죠. 이건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나 그다음에 연금 저축 아니면은 이제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을 면세를 하거나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이 단일 종목 레버러지예요. 와, 이거 단타치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다른 종목 거래 안 하고 거기 다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제일 궁금해 하세요. 이거 세금 냅니까? 이거 수수료 냅니까? 이거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러지는 기타 ETF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은 세금이 0원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파생 상품하고 주식을 같이 편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은 과표 기준가 상승분에서는 이게 사실상 0이 되거든요. 자, 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원래 매수는 1,000만 원치였어요. 근데 매도는 1,300만 원 했으면은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으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과표 기준가 상승분이라는 걸 계산을 하면은 그거는 훨씬 낮게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에서는 요게 5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5만 원에 대해서 15.4%를 계산하게 되면은 7,700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은 파생 상품은 과표 기준가가 굉장히 낮게 잡혀요. 그래서 거의 0이나 마이너스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다가 곱하기 0이나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래 원칙대로는 15.4%를 내지만은 그게 이제 이런 파생 상품이 들어가 버린 우리 국내 세법 기준상으로 따지면은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단타를 치셔도 세금은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도 추천 ETF 하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요즘 ETF 투자하시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도체로 몰리는 감이 있어서 저는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정부 정책도 많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한번 노려보시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에 여기서 조정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조정 이후에 지금 매수가 싹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은 ETF 투자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 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ETF 생존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